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 상황이 메이저 알트코인은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짜잘한 알트코인들 위주로만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한 며칠간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긴가 민가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비트코인이 뭐 8,750달러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8,500달러하고 박스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짜잘한 알트코인들이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이루는 거는 그냥 자리 맞춤 정도? 작년에 한동안 비트코인 위주로 되게 많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위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거는 업비트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에서 이런저런 어떤 뭐 전 세계 에 국한된 그런 얘기에 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국내 시장만 바라보진 않거든요. 국내 거래소들만. 그래서 조시 라거가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각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자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알트코인도 자기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438명이 여기 설문에 이제 응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24%,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 5가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47%. 이게 과반수거든요. 저도 이 얘기에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 6가지 종류가 넘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겠다 16%, 그리고 그냥 알트코인만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13%예요. 그래서 뭐 많은 대중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땐 균형을 맞춰서 비트코인 외에 5가지 알트코인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그 정도로 아마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본인들이 이제 세게 레포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그런 거에 관한 거에 표준이 되는 그런 거를 본인들이 이제 승인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인베이스하고 어차피 자웅동체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DCG 그룹이 코인베이스의 오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코인베이스에서 또 한마디 더 던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 업계, 암호화폐 자산 업계에 이정표가 될 거다, 기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저도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걸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트에서 지금 보면 2020년 안에 이제 어플을 런칭을 할 거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페이팔보다 코인베이스에 가까운 어떤 그런 성격의 어떤 그 어플을 런칭을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더 블록이 스위스 도시에서 개최한 패널에서 벡트의 소비자 앱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형태의 가치로 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 어플이 로열티 보상 포인트 및 주식과 같은 가상 상품도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여기 또 나오죠. 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라고 여기 또 나와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벡트에서 분명히 비트코인만 일단은 거래를 시키는데 30가지 정도 되는 알트코인들도 제가 알기로 향후에 포진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거는 구글링 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주식거래, 가맹점 포털 및 기타 다양한 자산에 포함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서 스타벅스하고 벡트 이 어플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지, 그리고 7월 달까지 이제 테스트를 마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ETF도 지금 승인이 안 나고 되게 장기간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이 어플 같은 경우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항상 시장을 보실 때 뉴스보다는 좀 약간 기간을 좀 길게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좀 득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클래식의 미덥을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걸 올렸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리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올해 이제 1월 22일 날 2020년 밴쿠버에서 미덥이 열려요. 이더리움 클래식 미덥이 열리는데 거기에도 공식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후원한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후원했던 게 언제부터였냐면 2017년부터 이제 도네이션이 시작이 됐어요. 37만 2천 달러.
그러니까 40만 8천 달러, 33만 8천 달러 이렇게 17년, 18년, 19년까지 지속적으로 미더백에 관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원을 줘왔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속적으로 홀딩하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숫자적으로 미더 행사까지 이렇게 거액을 계속해서 도네이션하고 지원할 정도면은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도 괜찮게 생각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조금 더 수익률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진짜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허튼데 돈을 쓰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렇게 지원할 때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CCN에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에 패닉을 가져다 주면서 바이오 기술 주식이 150% 정도 상승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중국 주식,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인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동안 이런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할 거다. 그래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CEO들이 이제 전 세계 경제에 관해서 조금 약간 우려스러워하는 것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게 미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기자가 쓴 얘기고 설문조사한 거죠. 글로벌 성장에 대한 CEO 비관론이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80개국 이상에서 조사된 1581명의 CEO 중 절반 이상이 향후 12개월 안에 세계 경제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8년 이후 성장 감소를 예측하는 CEO의 비율이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운영하는 뭐 자영업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집값이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올해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분기로 해서 아마 많은 일들이 아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전에 올해 3월 달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뭐 많은 인사이트를 가진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거라서.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깨어났다. 코모도하고 골렘, GNT가 펌핑이 있었는데 30에서 40% 정도 어젯밤에 상승세가 있었다. 그래서 CCN의 이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관해서 투자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외국 친구들이 더 많이 알트코인은 더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사실상 관심도 많이. 비단 이제 업비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바이낸스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서도 알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폭락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냥 즐기시는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제. 자, 그리고 다우존스가 수평선을 이루는 동안에 여기 제이미 다이몬, JP모건 회장님이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FED 정책이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때는 진짜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페이크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환기시키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월스트리트에서 본사 건물을 매도를 하고 시카고의 락데일이라는 쪽으로 이전했어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금융 카르텔의 최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그게 예산일은 아니라는 거지. 거기다가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파동을 치면서 계속 웨이브를 그리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레포리지 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단기 유동성 공급을 1월 14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FED에서 다시 말을 바꿨죠. 그거는 사실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어떤 뭐 신용도 이런 거에 관해서 의구심을 품는 금융 카르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데 어쨌건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진실을 잘 보셔야 된다. 비트코인 가격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트레이더들이 지금 보면 9,200달러까지 이제 쏘는 거에 관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뉴스를 보실 때 제가 항상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8,750달러도 뚫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기사가 어떻게 딱 말이 될까요? 8,200달러와 8,750달러 사이에 지금 머물러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상방에 베팅해야겠다, 올라갈 걸 확신한다라는 사람은 뭐 홀딩하거나 그렇겠지만 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현금 여력을 30% 정도 비축해뒀다가 준비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요. 물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100% 그냥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항상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히나 30% 정도 25% 정도 그 정도 현금은 항상 계좌에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2019년도에는 다른 코인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관련이 많은 코인이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마 이거 공감하시겠지만 이더리움 2.0이 언제 이게 완성이 되냐에 따라서 ERC20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코인들의 어떤 그 방향성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그런 이더리움하고 관련된 많은 알트코인들이 호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하거나 트위터도 요즘에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가만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한 코인이 대기업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큰 자본이 들어간 은행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거는 뭐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가 거의 다 왔는데 카톡으로 주식 산다, 카카오 증권업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의 바로 투자 증권을 인수 승인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웃기죠.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카카오는 알고 보면 사실 중국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바이두가 하는, 텐센트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 방식을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카카오란 SNS 기반해서 뭐 금융업부터 해가지고 카쉐어링부터 해가지고 카카오 증권업 진출인데, 향후에는 두나무, 업비트하고 관련해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카카오를 지속적으로 되게 많이 키워준 것도 또 사실이에요. 계속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을 93,000원에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장투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삼성전자가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현대차가 15,000명을 퇴직해도 추가 고용 계획이 전혀 없는 까닭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제목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 메카트로닉스, 뭐 로봇 산업, 뭐 AI, 뭐 이런 것들이 창궐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점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제조업 관련해서는 장대 산업, 차 산업, 전동화, 자동화 시대에 전환 27명 붙던 완성차 검수가 2명이면 충분하다. GM, 닛산 1만 명 넘게 구조조정, 인건비 줄여 미래차 비용 마련한다. 철강이나 조선도 AI 활용, 스마트 공장, 고임금 대거, 투입 시절 지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죠. 한국 정부에 국한된 얘기라기보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제조업 관련해서, 서비스직 관련해서 키오스크가 여기저기 창궐하면 일할 데가 없죠. 거기다가 뭐 40대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보다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시국에 살아남을까? 앞으로 플랫폼 산업이 더 지금보다 많이 창궐하고 많이 활성화되면 과연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살까? 뭐 코인을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뭘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유튜버를 해야 되나, 플랫폼하고 관련된 내 자영업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맞출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연결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